우리 저번 시간에 발문과 선지 읽고 글에 뼈대 세우는 거 했었지? 오늘은 발문과 선지, 글의 뼈대랑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아리스톤 분석 노트 작성하는 방법 알려줄게. 일단 복습. 윗글의 맹자와 보기의 목적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사실 두 가지 입장밖에 없겠지. 얘네가 같은 편 아니면 대립하는 경우겠지. 어.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맹자랑 목적 그리고 보기. 너무 기니까 안 읽을게.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아, 대립관계네. 그러면은 넘어갈게. 그리고 19번, 이거 넘어 예시니까 18번, 맹자.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 맹자구나. 17번조차도 맹자, 맹자, 의사상. 아,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메인 키워드는 맹자, 그리고 목적, 다음에 의사상. 네, 논리 패턴은 대립. 이렇게 쓰고 가는 거야. 아리스톤 분석 노트에. 그리고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 전국 시대의 사상계가 양주와 목적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지금 이 문단에 논리 패턴이 바로 나왔어. 어떤 패턴이 나왔을까? 문제 해결 패턴이지. 지금 여기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지. 그리고 해결책은 이 맹자가 이론화 작업을 전개했대. 이게 해결책. 그럼 뭐야? 첫 번째 문단에서 문제 해결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선지 분석 통해서 목적 대 맹자 대립관계 찾았지. 근데 지금 뭐야? 목적이 문제인 상황이고 맹자가 해결책인 상황이네. 그 중에서 이론화 작업을 했대. 와, 그러면 우리가 이론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알면 이 지문은 끝나겠지. 그래서 여기 그는 이런 거 읽을 때조차 허투루 읽지 말고 여기서 그는 맹자겠지. 맹자는 공자의 춘추 시대에 비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봐봐. 우리는 이제 영어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패러프레이징 같은 말을 동음이어라고 할까?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계속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화 작업이 뭔지 궁금했는데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냥 읽으면 이게 이론화 작업인지 전혀 감이 안 올 거야. 감이 오더라도 어렴풋하겠지. 근데 이 지문을 쓰는 사람들은 절대 허투루 글을 쓰지 않는다. 이론화 작업은 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겠지. 그러면 정리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문제 해결 패턴, 양주랑 목적이래. 맹자가 이론화 작업을 제시했어. 근데 문제 상황이 뭐였어? 유학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거였지. 그리고 이 이론화 작업이 의의 중요성을 강조.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 맹자가 강조한 의는 의,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다.
강하래, 강하. 강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 공자의 의견이 있으면 여기다가 알파를 더하면 맹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자랑 맹자가 차이는 있지만 기본 뼈대는 같다는 거야. 강화하다는 표현 자체는. 그래서 같은 편이지만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맹자도 플러스, 그다음에 공자도 플러스지. 오케이.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인내 실천을 찾았대.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느낌이 와야 돼. 우리 맹자는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대지. 근데 공자는 인을 강조했대, 인. 그럼 뭐야? 얘는 인보다는 의가 더 덜 중요했겠지. 인이 더 중요하다. 그럼 이게 우리가 예측되면서 읽혀야 돼. 그래서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했다. 그러면 인의 실현을 위해서 의는 규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이 더 중요한 거네. 그래서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감의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정. 결국엔 뭐야? 이거지 이거. 인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맹자 뭐라고 할까?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어떻게 얘기할까? 인이 인보다 의가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같겠다고 하겠지. 우리 수학 하면은 작다의 반대가 그냥 크다가 아니지.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지 내용 한번 보자. 그래서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이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 표현이 왜 나왔지? 강화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공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지. 그래서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지로 격상하였다. 이게 뭐야? 우리가 예측한 아 인이 의가 더 크거나 같다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이랑 의가 똑같다. 우리가 읽지 않아도 지금 이 부분이 다 그냥 읽히고 있지.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을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고 유비적 확장. 우리가 해결책이 뭐였지? 이론화 작업이었잖아. 유비적 확장이 이론화 작업의 똑같은 말이구나, 지금. 그래서 을을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그는 을을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서 개인은 을을 실천하여 사회의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 내가 왜 다른데 표시 안 할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왜? 이론화 작업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론화 작업 왜 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말들은 그냥 다 이론화 작업을 위해서 이걸 이해시켜 줄 테니 배경 지식으로 너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장 읽자마자 이게 누구야? 목적이지? 왜? 대립관계니까.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난 얘네가 싫다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양주 목적 때 맹자를 정리를 해놨지. 그러니까 이익의 추구가 양주랑 목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잠깐 여기서 우리가 보기 안 읽었는데 보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을을 개인과 사회 전체 이익을 충족한다. 아, 이 보기를 안 읽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일단 길기도 하고 논리 패턴에 의해서 내용이 그냥 예측이 되고 그냥 읽힌다. 읽을 필요조차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도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의 의회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문제 상황이지.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잖아. 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은 하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뭐야? 문제점이었네.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이었지. 응? 근데 이거 읽을 필요 있어?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어. 그리고 보기에서도 선지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지. 심지어 여기 20번의 보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읽으면 텍스트 양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독해할 시간이 좀 남을까? 절대 안 남아.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논리 패턴에 근거해서 읽을 부분 중요하게 읽고 아닌 부분은 가볍게 읽고 빠른 시간 내에 독해를 완성을 해야 돼. 그래서 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게 왜 나왔을까? 잠깐 떠들어 볼까? 우리가 이론화 작업이잖아, 이론화 작업. 응? 이론이야, 이론. 뭔가 주장을 할 거잖아. 이론을 얘기하면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해. 이 근거가 뭐야, 지금? 이 부분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아니, 그냥 막 주장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걸 믿겠어? 신빙성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론이 나왔어. 그러면 근거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 근거구나. 그러면 근거에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 근거가 뭐래? 도덕 내재주의래. 그래서 도덕 내재주의는 넘어갈게.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결국 이건 뭐야? 이론화 작업을 상세히 진술해 준 거네. 음.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일단 문제점, 해결책 나왔고, 두 번째 문단, 음, 공자에서 맹자로 간 거지.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해 주면 돼. 이게 세 번째 문단 내용이지. 그래서 이론화 작업의 토대가 유비적 확장까지. 음.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문제점 상황.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 이론화 작업의 근거지. 그게 뭐야? 도덕 내재주의.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은 뭐였어? 그냥 어 이제 뭐 잘 실천하자. 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지문 도식화를 해볼 거야. 지문 도식화는 일단 1번 이게 문제점이었어. 그다음에 해결책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 공자랑 맹자 그리고 이제 3번 그리고 4번 왜냐 문제점이잖아. 문제점 4번이 그래서 5번 6번 그리고 여기가 또 20번 보기까지 이 글은 1번, 2번, 3번, 5번, 6번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1번, 4번 보기는 문제점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시 쓰면은 여기는 문제점, 나머지는 해결책. 어.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분석하면은 이 비문학은 찢어버려도 돼. 왜냐? 완벽하게 정리가 끝난 거거든. 일단 출제자의 관점, 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메인 키워드, 찾았지. 그리고 논리 패턴 찾았지. 그리고 지문 도식화. 내가 이 소재를 너에게 어떻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변계도, 요약, 지문 도식화를 완벽하게 해낸 거야. 그리고 각 문단에서 중요한 문장들,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논리 패턴들을 쓰기까지 하면은 어, 이 지문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한 거야. 그러면 이 지문은 나의 독해력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거고, 아리스토 분석 노트 작성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자료 받아가고 꼭 한번 연습해보고 이 10가지 논리 패턴과 그다음에 아리스토 분석 노트 작성은 국어 하위권 친구한테 필수적이다. 이거 안 하면 국어 성적 오르기 쉽지 않아.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기거나 인스타 DM 남겨라.